네, 5월 20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그 미국 10년물 국채인데, 이제 이게 급등한 게 좀 보여지시죠? 이게 어제인데, 이게 어제 이제 발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제 이 급등한 게 유효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머징을 다 빼기에도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크게 이제 매력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부터 금리가 오르면 이제는 이제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번에 오르는 건 이전처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레발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어찌됐든 연준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간접적인 얘기를 한 만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 고민이 한 가지 더 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건설 사이클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제 방금 말씀드린 미국 시장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기사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제 연준이 그 경제가 강하게 회복될 경우에 이제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이제 처음으로 회의록에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이제 슬슬 긴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온 직후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등을 했고, 이제 미국 증시 역시도 낙폭을 좀 키우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분이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통화 정책 조정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기 이르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좀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또 한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흥미진진한 구간에 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오늘은 그 반도체나 원자재만큼 이제 현 시기가 이 글로벌 건설 사이클의 역사적 그 초호황 사이클이라는 시기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보고서를 보고 정리를 해둔 내용이 있었는데, 제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건 아니고 아주 개괄적으로만 좀 살펴볼 건데, 이제 주된 내용은 미국 건설 산업에 대한 얘기이지만 이제 이게 국내 인프라 장비나 또 건설사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니까 설득이 되시면 한번 이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이 호황이 아니고 아직 그 호황 근처에도 못 갔다는 건데, 따라서 앞으로 몇 년간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 건설 장비주들이 더 좋아질 거고, 그 국내 건설주들 역시도 이제 이런 흐름에 좀 역행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차트를 하나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는 그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그래프를 이제 25년치로 좀 설정을 한 건데,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한 1500 여기 정도가 이제 평균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중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수치 위로 가면 이제 과잉 공급이고, 이 수치 밑으로 가면 이제 과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기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봐도 이제 이렇게 많이 비어 있었던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미국의 주택이 엄청나게 공급 부족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현재 목재나 이런 어떤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가격의 급등은 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신규 수요가 아니고,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어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부족했던 이 부분에 대한 집을 지으려는 일시적인 수요가 한 번에 터진 거고,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지어야 될 집 역시도 꽤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건설업의 위치는 거품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엄청나게 성장만 남은 이제 실체가 있는 산업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또 연장을 해보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 경제 역시도 엄청나게 강해질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 경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깜냥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다루는 게 의미가 없지만, 이제 잠깐 여담으로 이 건설업의 어떤 성격을 좀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BBIG라는 게 있으시죠? 그러니까 반도체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과는 달리 이제 건설업은 내가 실제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우리 집 근처에서 공사 현장도 많아지고,
또 내 집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게 막 들어서는 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이 되고 또 실제로 이 건설업은 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죠. 실제로 올해 이제 국내 건설주들의 좀 주가를 보면 이제 특히 이제 크게 상승한 섹터들, 같이 이제 올라온 섹터들을 좀 보면 이제 뭐 철강, 뭐 시멘트, 해운, 조선, 건자재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같이 올랐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만 올랐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제 같이 오르는 거죠.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건설 사이클의 건설 사이클이 이 경기 사이클과 동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이제 2015년에 이 한국 경제가 건설 부분에서 성장을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건설 경제가 침체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한국 경제 역시도 크게 성장을 못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유가이죠. 유가가 이제 80불에서 60불로 폭락을 하니까 글로벌 건설 경기가 약간 침체가 이제 한국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이 정부에서 했던 택지 개발 촉진법 폐지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동안 있었던 서울시의 재개발 불허 그리고 이제 현 정부의 이 공급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 국내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게 고스란히 이 건설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산업들에 이제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건설업이 안 좋았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현재는 이제 이런 그 부분에 대한 기조가 많이 바뀌어서 당장 뭐 서울시만 하더라도 재건축에 더해서 뭐 정비사업까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1기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1기 신도시가 지금 30년이 정도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도 다시금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제 이 건설업의 호황은 경제와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 얘기로 넘어오면 아무튼 미국은 이 비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급이 더 필요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과 달리 출산율이 조금 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 앞으로 지어야 될 물량 역시도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향후 몇 년간은 미국의 건설업이 더 호황이 지속될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유가랑 인프라 정책 때문에 지금 미국의 건설업을 좋게 봅니다. 이 유가가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라는 글은 뭐 여러분이 쉽게 검색만 해도 찾으실 수 있으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인프라 정책을 좀 보면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드러난 수치로만 좀 보더라도 뭐 미국은 3,000조, 중국은 2,000조, 뭐 인도는 1,600조, 그리고 한국도 이제 이걸 한 번에 쏟아붓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된 이 금액만 합쳐보면 약 100조가 넘습니다. 뭐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제 건설 사이클이 오는 거라고 하면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흥미롭게도 이 미국의 인프라 정책을 보면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건설과 관련된 대규모 정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죠. 그 13년 동안 억눌려 있던 게 이번에 이제 초대형 인프라 정책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 정책은 이제 신규로 짓는 것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을 부시고 다시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도 보통 25년 이후부터는 재건축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13년 동안 밀려서 이번에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그 밀려있는 그 규모가 터지니까 그 규모 역시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재 미국 주택시장은 앞으로 지어야 할 집들이 수치적으로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어야 되는 그 집들의 양은 1, 2년이 아니라 수년이 아니라 13년간 못했던 걸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에 더해서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유가까지 좀 받쳐주면 정말 빅사이클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위 주장대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장 이 수출 비중이 높은 중장비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매출이 나오는 건설사들의 주가는 이제 현재도 고점이지만 이제 먼 미래에서 현 주가를 보면 그건 이제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미국 주택 시장이 앞으로 더 이제 호황일 거라고, 초호황일 거라는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뭐 건설주나 인프라주를 사라는 건 아니고, 이제 각자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면서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